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다시 용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서 긴급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인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호처장으로서 할 말인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월권은 아닌지 논란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것 여러분들과 함께 긴급 편성으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종준 처장이 저렇게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본인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네. 실제 속내는 뭡니까? 체포될 결심. 체포될 네, 결심이다.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 채널에서 듣고 있고요. 예. 3차까지 이제 불응했을 때 당연히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경찰에서. 그런데 자기 친정이었던 경찰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쫄았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 발로 왔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여기서 체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란의 수계에 동조하는 이제 다 주범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포를 안 할 이유가 1도 없다. 체포를 하는 순간 예봉이 꺾인다. 예봉은 두 가지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경호처 차장이나 경호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극렬 세력들은 오히려 그걸 기화로 더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MBC라든지 JTB 여러 채널에서 보도하고 있는 경호관들, 실무 늘공들의 그 마음은 또 사기는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그 수장이 체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와야 되는 수준이고 극소수 몇 명만 더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할 부분이 있겠죠. 아마 박종준 그 처장의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평상시 행동 이런 것까지를 다 전체를 비추어 보면 차라리 이 정도에서 체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포될 결심이라고 했고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대목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일종의 중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에서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일단 조사에 넣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상황 이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정보도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텐데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경찰도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고는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체포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풀려 나올 것 같습니까? 매우 상징적인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풀려 나오면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것이고 저기에서 체포가 되면은 바로 경호처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수장이 결국 체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체포를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하프앤 하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풀려 나올 수도 있다. 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체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직도 저는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네.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저들의 어떤 지원 작전 혹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호도 작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만약 오늘 체포를 했는데 이제 체포는 아닙니다. 자진 출석 형식으로 두 번째까지 안 나왔고 세 번째 자진 출석했어요. 네. 요거를 이제 경찰을 주어로 놓고 봤을 네, 때, 네. 자, 그래서 조사했으니까 일단 돌아가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관저를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돌아가세요 해놓고 또 가서 그러면 현행범 또 체포를 해요? 차라리 그러면 도관에든지로 왔을 때 체포를 하죠. 예. 이미 영상 채증한 자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체포를 했어야 될 일이고 내란은 제가 강조드리지만 여전히 위헌범으로서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도 강렬하게 이들이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거기에 수계에 동조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쳐왔던 박종준 처장 체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말씀처럼 오늘 풀어줬을 때 마치 정당하게 어떤 법 집행에 응한 것처럼 네. 호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들이 네. 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막았다 꽹과리 치듯이 그게 더 강해질 수 있고 돌아가서 그 경호처 직원들 특히 격렬히 저항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더 살아날 수도 있는 오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박종준 처장의 전격적인 경찰 출두가 오히려 허를 찔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답변하기가 불편하십니까? 경찰에서 오히려 안 나올 줄 알고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뭔가 좀 방향이 꼬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다른 이제 방면으로 해석하는 게 네. 뭐냐면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만 경호처장과 또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뭐 이제 그 경호본부장 그 다음에 이제 수행부장 뭐 김태훈 장종훈 이런 사람들은 또 김건희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간부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우리 처장님께서 대표로 일단은 나가셔서 일단은 소환에 응해 주시고 저희는 그냥 기존 방침대로 이렇게 그냥 네. 체포하는 그 작전에 저항하고 항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내부 또 고도의 계산에 의해서 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자 박종준 경호처장이 내세웠던 논리는 1차 때는 자 경호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2차 때도 똑같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호처에서 업무가 없습니까? 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된다면 복잡해지는데 이때는 지금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자 출석을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앞뒤 안 맞는 이야기는 좀 이따 또 나눠야 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게 정부기관 간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좀 따져야 하는데 어쨌든 앞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대로 수사기관에서 허를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당연히 나올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3차까지 불응했을 때 당연히 체포 영장, 물론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지만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뭐 완벽하게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마르르 무너진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허를 찔렸다고 한다면 거꾸로 허를 찔러야죠. 네. 나갔을 때 설마 구속을 체포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설마가 사람 잡아야죠. 체포를 해야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합참 지역방카 이런 것들을 군 쪽에서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나름 이제 요런껏 페이크를 썼지만 다 경호처 내부에서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 나왔던 것 중에 공포탄을 쏴라, 뭐 실탄을 발사라 할 때 박종준 씨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처장은 없는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경호본부장 등이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지시를 하고 하잖아요. 뒤집어서 박종준 처장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다 지시할 만큼의 인성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처음에 제보를 줬던 분에게 여쭤봤지만 실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어서 다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어떤 인생 2막 3막을 방향 잡았던 거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인간적으로 굉장한 괴로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친정으로 있었던 경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본인 입으로 합니다. 자기의 법 집행 이런 것들을 응하지 않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응하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똑같이 법 집행에 응하면 됩니다. 마지막 그 괴로운 심정으로 어찌기 보면 본인 하나 희생해서 뭐 되는 모양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제 희망회로지만 체포될 결심으로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독으로 결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고도의 계산에 의해서 다 당신이 나가서 수사받는 거를 뭐 국민 앞에서 보여라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차장.
이 사람은 소환 통보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응하지도 않고 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다고 보고요. 예. 경호처장 박종준과 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런 팀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나는 예. 생각되어져요. 아주 그것도 치열한 갈등. 예. 그런 결과로 이제 처장은 저렇게 출두를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김건희 라인이니까 끝까지 뭐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모든 상식적인 거를 초월해서 자기들은 끝까지 한번 경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저는. 자, 이런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박종준의 오늘 경찰 출두라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본인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라는 것이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수처장도 어제 이제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네, 엄청 네. 강력하게 현장에서 막는 네. 국회의원들도 다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으로.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 공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미 한동훈 대표 시절에 뭘 했습니까? 자, 불체포 특권을 네. 우리가 다 서명하고 그렇죠. 네. 22대 총선을 치렀거든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막아서는 순간 다 체포다. 네. 라고 하면 국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제 본다면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 대세가 결정났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좀 너무 이럽니까? 아니요, 실제로 대세가 판가름 났습니다. 오늘 네. 출석한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교신하고 있는 경호관들의 분위기를 보면 답이 아주 자명하게 나옵니다. 그들도 뉴스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101, 202 소위 이제 경찰 병력, 경력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객관적 사실로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5 경비단이나 1 경비단, 33 그 군사경찰단 등등도 이미 국방부 장관을 대행하는 국방차관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안 된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들만 고립됐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죠. 심지어 이제 경찰 특공대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마동석 한 명이면 된다라고 누가 농담도 하지만 마수대, 마약수사대라든지 형기대, 형사기동대라든지 해서 1000여 명 돼 있다라는 것들 그것 자체로 이미 심리적 위하 압박은 충분히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00여 명으로 되겠느냐라고 묻는데요. 그 고도의 그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하고 되겠느냐 하는데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매일매일 실전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충분히 뭐 그들이 이제 도끼로 찍어내고 뭐 4명이 1명을 끌고 와라. 충분히 그 숫자 맞춰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반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마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공성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박 3일이 되든 3박 4일이 되든 밖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안에서는 버티림이 없습니다. 이미 전략 분석, 전력에 대한 분석 다 끝나 있고 상당히 위축됐던 것을 알고 박종준 처장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장 경찰이 체포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또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오후에 움직일 수 있다. 주말에는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러면 주말은 오늘 어렵죠. 조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기다리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지쳐간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경찰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오동훈 처장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국수본이나 경찰 공주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총력전을 펼친다 했는데 만에 하나 실패하면 어떤 국가 공기관으로서 법 집행을 하는 공기관으로서의 존립 기반 근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이제 일선 수사관들을 집합을 시키잖아요. 아마 이제 이게 있겠죠. 진입조가 있고 체포조가 있고 호송조가 있고 역할 분담들이 쭉 있을 것이고 또 일선 형사들의 상당수는 용산 그 한남동 관저 주변의 지형지물을 샅샅이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보고 시뮬레이션 하고 조별로 역할 분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대회 B로 하면서 여러 도상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한 번에 성공하려면. 그다음에 날씨 관계 봐야 되고 양쪽에 이제 지지하는 분들 이런 것 관계를 보면 오늘 내일 등등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사기동대 그리고 마약수사대 체포 인력들이 압도적으로 투입되어서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무기를 들고 저항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 뭐 서울, 경기, 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한 무슨 수도권 그런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뭐 안보수사대 이런 총동원령도 다 이제 대기 발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씨는 나를 잡아가세요라고 관저에서 그냥 가만히 침대 위에서 눕거나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물리적 기동대가 제압을 할 것인가를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심리전이니까. 윤석열 씨의 소재 파악, 특급 정보에 해당되겠죠. 소재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고서는 지난번 같이 또 어디론가 도피했다가 다시 살그머니 또 귀환한다든지 저는 이 3차, 이번에 2차 체포영장 발부된 순간에 24시간 이내에 나는 어디 모처에 도피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피를 해 있다. 이번에 그러면은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더라도 윤석열을 못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원래 확신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네.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윤석열은 그곳이 없을 것이다 까지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럴 인격이고 예. 또 김건희 씨나 윤석열 부부도 그렇고 그 주변의 측근들 뭐 비서실에 있는 이런 참모들도 그렇고 저의 의견이니까 네. 그래서 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이번 예. 사안에서 저의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예. 뭔가 이렇게 다 된 것처럼 예. 우리가 샴페인 마시는 발언들을 좀 상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 공간과 합참 공간에는 벙커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기존의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과거죠. 그거를 지금 경호처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경호처 하나는 한강인역 2번 출구 부근에 거기에 어느 모처의 건물이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서울의 소리와 이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예. 경호처 건물이 어디 있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내가 네, 주차하려다가 여러 번 또 이제 마찰도 빚고 했는데 경호처가 두 군데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육군참모총 지금의 경호처장 박정준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과거의 해병대 그 사령관 공간인데 거기는 이제 벙커가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부승찬 의원하고 이제 연대가 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외에도 청와대 기존의 청와대의 지하 그 시설물 이미 다 공개가 된 보안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핵무기가 투하돼도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부근에 또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또 도피처가 있고 안에서 걸어 잠그면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 수 없는 2달 정도 식량이나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구비시설이 갖춰진 데가 청와대고 또 계룡대에 있는 또 벙커 골프 치러 갔을 때 계룡대에서 그것 자기가 그 벙커 한번 점검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숨을 곳은 공식적으로 숨을 곳은 많고 또 이 앞전에도 대통령 청사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청사에도 과거 국방부 청사였기 때문에 지하나 그 지하 벙커나 지하 요새가 이제 잘 돼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또 사적으로도 지난번에도 우리 고양이 뉴스 원지엠 피드가 찍었을 때도 그 차량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고 하는 제보도 왔었고 네. 다양한 제보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적인 라인, 자기들 일가 친척 아니면 뭐 행정관들의 뭐 어떤 예비된 모처
하여튼 사설 모초에도 도피할 수도 있고 무슨 별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껏 체포하려고 덮쳤는데 침대 위에 인형이나 놓여져 있고 입을 확 걷으니까 인형 놓여져 있고 뭐 소파에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여기가 아닌가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영화 스토리처럼.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핵심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소재 파악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력을 10,000명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도망가고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너무 네. 이제 말씀만 들어도 충격적이어서 실제로 도피를 할 수 있다. 도피처에 들어가면 벙커 같은 데서 2달 동안 아예 문을 걸어 잠그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지금 경호처가 맡고 있고 앞에서 면도칼 철조망 어떻게 제거하고 들어갈 것인지 이런 생각, 차벽 이거 뭐 바로 무너뜨리다 크레인 동원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예, 저 사람들이 뭐 후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문 오른쪽으로 가면 후문이 3개, 4개 막 있어요. 거기는 네. 지금 평소에는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보초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구멍들은 많고 후문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또 차량들은 계속 빠져나오니까 뭐 2-3대씩 승용차들이 빠져나오는데 꼭 1호차 무슨 뭐 대통령 내만 타는 그 전용차만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그 이런 주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빠져나가려면 여러 가지 궁리가 있겠죠. 경호버스도 이렇게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도피하려는 의도만 있다면 벌써 도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정도의 내용을 경찰이 파악하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는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겠죠. 예. 이제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소재 파악은 할 텐데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윤이나 김은 이날까지 보면 무엇을 해도 그 상상 이상의 것이었잖아요. 항상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 더 이상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목사님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만 한 가지는 고양이 뉴스나 오마이 TV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있죠. 피했다가 왔거나 또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죠. 이 사람이 지금 가상현실 세계에서 황제놀이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선조가 왜군이 침략했다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이제 명예 사신을 보내서 군을 요청하면서 의주로 피난을 합니다. 그때 왕조 시대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임금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난리가 그것도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황제놀이에 빠져서 가상 현실 속에서 극소수의 자기를 지지하는 성조기를 휘두르고 친미 반중을 외치면서 갈라치게 하는 그 일부 세력과 함께 후위를 도모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놓고 튀었다. 지난번에 잠시 피신했다라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얼마나 감정이 악화되고 안 좋았는지 본인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튀다가 잡히는 거 만약에 갔는데 없다 그럼 그날부로 사망이라고 사망 선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게 안 들켰으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튀었다 보수 전체가 그날부로 괴멸입니다. 자, 보수 전체가 괴멸되더라도 본인이 잡혀가는 날을 하루라도 뒤로 미루자. 자,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보면 내전을 지금 거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석동현 뭐 본인은 어쨌든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다. 내전이다. 방공청년단 어제 나와서 다들 뭐 쇼크를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저 무슨 미친 짓이야?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석동현 씨는 결코 정상적인 법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잘못되면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이 또 나와서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전에 대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이상하다. 진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전을 바라고 있죠. 그들이. 이미 내란은 일어나 있고 거기서 이제 교전 상황을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들려 나오는 말이 윤석열이 직접 총을 쏴라라고 종용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내 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소리가 나고 흥분한 자기들 극렬한 지지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그 속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란형 우울증, 내란형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도 밤에 유튜브를 켜놓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란형 우울증 뭐 이런 걸로 요새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컷도 저 아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잡혀갔나 하고 밤에 보고 이럴 정도로 정말 국민적인 우울증이 다 퍼질 정도로 이렇습니다. 내란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키고 싶다죠, 그들이.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가서 몸으로 맞는 척은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도 여러 가지 혼란이 나서 주도권이 다시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의 반증들이겠죠. 자,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이제 발부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뭐 왜 대통령이 그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돼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 자,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전이다 이것은. 그럼 내전은 자,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법 집행하는 경찰이 내전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고 이들이 반발하면서 내전을 이제 일으킬 텐데 그러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내전이라는 전제로 본인이 피신을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연계가 돼 있고 저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이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정광훈 세력들, 국힘당 세력들, 이 카르텔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제2, 제3의 계엄령이 계속 작동되었고 지금도 저는 이 계엄령은 지금도 작동 뭐 연명의 수준이지만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장기간 피신할 수 있다. 벙커에 들어간다. 2달 동안 식량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면 어떤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이 말씀을 지금 설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고 피신을 할 수 있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남동 관제에 쳐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피신을 했는데 특정 공간에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건 뭐 별로 우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미 그건 뭐 사망이죠. 그 자체가 이제 사망 선고. 네, 저는 제가 네. 지금 화가 나고 제가 지금 공수처나 이런 요직들 진짜 해당되는 담당 부서에게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래서 퇴로를 차단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D-Day를 정해서 뭐 내일이든 오늘 저녁이든 D-Day를 정해서 쳐들어가기 직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D-Day만 우리가 방점을 두고 있고 그 이전에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체포영장 다시 발급된 순간부터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해서 아 여기 어디 있다. 그러면 테러를 차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D-Day에 체포하겠다는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정보는 없고 작전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 무슨 작전만 나옵니까? 그리고 헛땅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의 사례를 봤으면서도 보란 듯이 그렇게 이렇게 관저 앞에서 만원경 카메라에 포착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런 계략을 핀 자들인데 이번에 또 순수하게 관저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차 마시면서 들켜서 체포될 걸로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는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정치는 뭐 관심도 없고 정치에도 정부적인 것에 대해서 거의 감각도 없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법률 집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 측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극소수의 지지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 사인을 보낸 거죠. 나 이렇게 건재해 하니까 경호처 너희들 쫄지 말고 다 잘 막아 임마. 그리고 밖에서는 나 이렇게 건재하니까 여차하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쫄아서 나오는 그 컴플렉스의 발로로 이제 허세를 한번 떨은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서 정치를 한다. 그럼 정치의 가장 큰 거는 대의와 명분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벙커로 도망가든 뭐든 명확한 명분을 못 갖고 도망갔을 때에는 그 정치는 무조건 그날부로 사형 선고다. 이미 국민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지지자들 그걸로 끝이다. 임금이 우리를 버리고 튀었다. 거기서 동조할 사람은 없죠. 자기들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항상 상상 이상이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총성이나 이런 것들로 명분을 삼는 부분, 이런 거에서만 조금 더 디테일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뭐 자기가 자기 발로 가 숨는다 이런 것들은 별로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체포가 확대돼야 되는 사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전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창작이 그거거든요. 심지어는 외국으로까지 도주까지도 고려해봐야 될 사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체포에 실패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체포에 응한다면 지금 정광훈 집단이나 보수 또 이 국힘당을 지탱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이거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이거는 허락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순수하게 체포된다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체포 안 되려고 뭐 우리 입장에서야 도주고 도피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안 하죠. 대통령이 도피하고 도주한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네. 자,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리오님께서는 무섭다 이 말씀 주셨고, 그리고 김복현님은 경호처장 보내지 말고 바로 작전 짜서 윤석열 즉각 구속시키세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이것이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 또는 특정한 지역에 아예 은신처를 만들어서 장기 저항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단죄하고 엄벌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야, 이거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 윤석열 도망가게 너희들이 바깥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신들 책임도 있다라고 몰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내전이라고 지금 표현을 바꿔서 하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누군가 배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들은 뭐를 해도 다 아전인수 적반하장으로 왔습니다. 윤곽근 그 변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법 쇼핑이라고 하고 중앙지법에 신청할 걸 서부지법에서 그쪽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불법한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에 맞는 예우 마치 잡범 취급을 한다 했습니다. 자, 제가 그대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듣는 잡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잡범보다 훨씬 못한 국민 가슴에 총칼을 겨누는 내란 수괴입니다. 잡범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 박중준 씨 나와서 대통령에 맞는 뭐 예우를 해서 어떤 체포든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예우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반사드려드리겠습니다. 잡범 이하로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총칼 들이댄 거 그대로 예우해드리면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들을 선전선동할지라도 본질은 내란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윤석열 수계 그리고 그의 강한 추종자들, 지금 남아서 저항하는 자들이 내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셋지혀로 현란하게 애드립을 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본질적인 국민은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빨리 움직여서 잡아와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잡아오겠지라고 한 것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시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정말로 경찰이나 지금 공수처가 아니죠. 이제 국가수사본부 경찰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경찰이 저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공대 또는 기동타격대 이렇게 마약 수사대까지 다 동원해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뻥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김건희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워낙 한남동 관저 근처를 많이 가보셨으니까 실제로 그런 작전이 예상되는 일종의 낌새 같은 것도 느끼셨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남동 그 타운 있잖아요. 예. 공간 타운은 정말 거대한 소도입니다. 소도. 하나의 도시잖아요. 뭐 각 공간들이 너무 밀집돼 있고 그 아무나 또 일반인들이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금단의 영역인데 사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전략을 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2차 집행영장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과연 이제 누가 됐든지 간에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가 어디론가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테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는 항상 반문하고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작전만 자꾸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공개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소재 파악 정보를 취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대통령실도 지금 정진석이가 참참하잖아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정진석이나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그냥 전화통이고 뭐 거기 난리 났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실수로 무슨 시민사회 수석실만 불이 켜져 있어서 무슨 뭐 정광훈 측이나 이런 유튜버들 이런 전략 때문에 뭐 거긴 야근하듯이 환하게 불 켜져 있다 그러는데 풀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인가 하면 이게 밝혀진 얘기인데 최근에 작년 2, 3월에 대통령실 모 인사와 국정원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무슨 작전 하나 핀 게 있었잖아요. 삼국지 공작이라고. 그런 삼국지 공작이라는 게 뭡니까? 김포공항의 88 올림픽 때 CF 폭발물 그거 설치해가지고 또 여러 사람 사망자가 났었잖아요. 사상자가. 그런 공작을 꾸미다가 이거 이러다가는 국정원도 망하고 대통령실도 망하니까 이거 공작 중단하자 해가지고 중단한 공작도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그렇게 사악한 놈들이 많다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하는 이 모든 이게 합법적인 거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각도로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으는 사람들인데 뭘 더 이상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발상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으로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자꾸 반복적인데 윤석열 씨는 순수하게 체포에 응할 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지금 댓글로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측이 더 맞을 듯하다. 나르는 땡비님 이렇게 주셨고요. 셰르님께서도 목사님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야 질질 끌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도 있고 버티기 작전 악질 윤석열이다. 유네스님 너무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셰르님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긴급편성 박종준의 경찰 출석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윤석열의 지금 행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망갔을 수 있다. 도피했을 수도 있다. 아니 도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준비는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긴장감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있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방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 더 강하게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소재 파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제 그들이 속으로 이러이러한 사태가 나기를 바라는 소유 사태, 유혈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특공대 얘기가 나왔지만 아마 예비적으로 처음부터 하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측에서도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특공대 이런 부분은 5분 대기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예측치 못하는 사태가 났을 때
그것들을 진압하는 용도로 이제 대기를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어떤 소요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는 세력들, 심지어 이제 잔민전에서 백골민전으로까지 나왔던 지금 백골단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일각의 아주 극렬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부러 이제 어떤 폭행을 한다거나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다 전후방에, 그러니까 안에서 벌어지는 체포영장 집행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밖의 부분까지도 이제 입체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만 하겠죠.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하고 일종의 도상훈련을 다 하다 보면 아마 오늘 내일 이런 준비가 철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박동준 씨를 체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긴박하게 입장들이 서로 이제 바뀌어서 나가겠죠. 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박종준에 대한 오늘 체포, 그리고 전격적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작전,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도피처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 참 말씀 듣고는 대세가 다 기울어졌다, 끝이 났다, 이제 체포만 남았다. 특히나 명태균과 관련된 이제 수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그리고 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일종의 마지막 활용점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그런 의도였고요. 예. 예, 또 좀 우리가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면 안 되니까 제가 또 그렇게 또 저의 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 박정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건 말고 체포를 방해한 건 말고도 이 사람은 계엄령 내란죄의 공모자입니다. 대통령이 이 내란을, 이 계엄령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장하고 공유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계엄 당일날 10시에 저를 이제 서울경찰청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경찰버스 3대 소방차가 들이닥쳐가지고 저를 6시간 동안 제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거는 김봉식 서울청장이 결재를 해서 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식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3시간 전에 안가에서 윤석열로부터 A4 용지로 오다를 받아서 그 오다 내용 중에 분명히 저를 압수수색하는 게, 저와 서울에서를 압수수색하는 게 들어갔을 겁니다. 찢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조지호와 김봉식을 부를 때도 이 경호처장이 불렀잖아요, 전화로. 네, 예. 그리고 모든 이 계엄에 모이는 안가에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안가는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안가에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 항목은 경호처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경호처장이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잖아. 몰랐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묵인하고 있는 경호처도, 공수처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벌써 진즉 이거랑 상관없이 경호처장과 세 명의 그 고위급 경호처 간부들은 전즉 이 사람들은 체포를 해서 내란 혐의로 김영원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체포를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박정준이가 체포되냐, 구속이 되냐 안 되냐는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이미 거기 김성훈이라든지 이 본부장이 이미 다 거기를 장악하고 있고 김건희 윤석열의 오다를 받기 때문에 워낙 김영현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만 따라다녔다 보니까 관리는 김성훈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느닷없이 이제 이 박정준이가 이제 부임해 왔는데 기름처럼 떠 있었어요, 박정준은. 그래가지고 뭐 별 영향력도 없고, 그러나 이제 사태 정국을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부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오늘 당신 출두하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박정준이가 이제 이제 김성훈이가 차장이 그렇게 이제 딱 싸잡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만치는 않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그 내전 운운하면서 뭐 총을 쏘느니 공포탄을 쏘느니 자꾸 이제 강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저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이 많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걸로 이제 윤석열 측에서 명분을 삼으려는 건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 한 가지는 단 한 발이라도 그들이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총성이 들렸다. 그날부로 윤석열은 진짜 사망 선고입니다. 왜냐? 공권력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포 안 합니까? 어디로 도망가 있든 그날부로 본인도 사망 선고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너무 막연한 불안감으로만 그렇게 지켜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최재형 목사님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는 또 신용환 교수님 생각도 역시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긴급 변성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께 구독, 좋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스픽서 122만 명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123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열심히 방송 만들고 가장 빠르게 현장 정보를 가져와서 긴급 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감사드리고 신용환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